빗줄기가 거세게 창문을 두드리던 오후였다. 부산 자갈치 시장 골목 깊숙한 곳 해운대 칼국수라는 낡은 간판 아래로 검은색 제네시스가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회색 캐시미어 코트에 깃을 세우고 빗물을 피해 성급하게 걸음을 옮겼다. 강민준, 48. 해운물산 대표이사. 그의 손목에는 은빛 가르띠에 팔찌가 빗물에 젖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민주는 가게 앞에서 잠시 멈칫했다. 거래처와의 점심 약속이 취소되면서 허겁지겁 찾아든 곳이었다. 평소라면 절대 들어오지 않았을 40년은 좋게 된 것 같은 낡은 칼국수집. 하지만 지금은 배가 고팠고 이 비를 맞으며 다른 곳을 찾아갈 여유도 없었다.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멸치 육수가 끓는 구수한 냄새가 확 밀려왔다. 플라스틱 의자, 낡은 테이블, 벽에 손글씨로 휘갈겨 쓴 메뉴판. 모든 것이 시간 속에 멈춰 있는 듯했다. 민주는 구석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25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가 물수건을 들고 다가왔다. 깔끔한 앞치마를 두른 그녀의 이름표에는 수아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고급스러운 차림새를 힐끔 보더니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메뉴판을 건넸다. 민준이 메뉴판을 받아들고 주문하려던 그 순간이었다. 수아의 시선이 민준의 손목에 고정됐다. 그녀의 눈이 동그래지더니 입술이 살짝 벌어졌다. 놀람과 의아함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저 손님, 혹시 그 팔찌?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주는 무심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봤다. 까르띠에 러브 브레이슬릿. 28년 전 20살 때 첫사랑에게 선물하기 위해 1년간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에 학자금 대출까지 끌어산 것이었다. 아, 아니에요. 죄송해요. 수아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팔찌에서 떠나지 못했다. 그냥 어머니 팔찌랑 똑같아서요. 너무 신기해서. 민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의 팔찌는 당시 국내에 몇 개 들어오지 않은 한정판이었다. 나사못으로 잠그는 독특한 디자인. 흔하디흔한 모델이 절대 아니었다. 흔한 모델은 아닌데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경계가 묻어났다. 수아는 더욱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래요? 그럼 더 신기하네요. 저희 엄마 거랑 정말 똑같거든요.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그녀가 황급히 주방으로 사라지자 민주는 자신의 팔찌를 내려다봤다. 안쪽에 작게 새겨진 이니셜이 희미하게 보였다. M&Y. 민준과 윤서. 28년 전 그날의 약속. 주방에서 수아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이모, 저 손님 팔찌 봤어요? 우리 엄마 거랑 완전 똑같아요. 색깔도 나사 박는 것까지도요. 설마 그럴 리가. 내 엄마 거 얼마나 비싼 건데. 진짜라니까요. 제가 어릴 때부터 봐서 잘 알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민준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까르띠에 러브 브레이슬릿의 특징은 전용 드라이버로 나사를 잠그는 독특한 방식이었다. 쉽게 뺐다 꼈다 할 수 없는 구조. 그리고 그는 그 팔찌를 단 한 사람에게만 선물했었다. 한윤서. 28년 전 대학교 앞 카페에서 만난 여자. 자신은 재벌 3세였고 그녀는 학비가 없어 휴학계를 낸 아르바이트생이었다. 가난했지만 맑은 눈을 가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였다. 칼국수가 나왔을 때 민주는 젓가락을 들 수가 없었다. 손이 떨렸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수아가 다시 다가왔고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기요. 어머니가 그 팔찌를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나요? 수아는 이상한 질문이라는 듯 고개를 갸웃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한 20년? 아니, 제 나이가 25이니까 더 오래됐을 수도 있어요. 엄마가 진짜 아끼시거든요. 절대 안 차시고 항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세요. 가끔 꺼내서 보시는데 그때마다 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서랍 깊숙이. 절대 안 찬다. 꺼내볼 때마다 운다. 민준의 손이 떨렸다.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다. 국물이 손등에 튀었지만 느껴지지 않았다. 혹시 어머니 성함이? 네. 수아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민준의 안색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 떨리는 손.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민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수아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한윤서예요. 근데 정말 왜 그러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데. 한윤서.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민주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28년 만에 다시 듣는 이름.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잊으려 애썼던 그 이름. 민주는 계산을 서둘러 마치고 급히 가게를 나섰다. 빗속에서도 차에 오르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아니, 빗물만은 아니었다. 눈물도 섞여 있었다. 수아가 25이라면 자신이 유학을 떠난 것이 28년 전. 계산이 딱 맞아떨어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우연치고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일치했다. 같은 팔찌, 같은 디자인, 그리고 한윤서라는 이름. 민주는 차에 올라 백미러를 통해 자신의 얼굴을 봤다. 창백하고 혼란스러운 얼굴이 거기 있었다. 그는 핸들을 꽉 쥐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휴대폰이 울렸다. 비서실장 박재영이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회장님, 삼시 회의 준비됐습니다. 취소해. 네. 하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미팅인데요. 30억 계약건입니다. 취소하라고 했어.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재영은 15년간 민준을 보좌해왔지만 이런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전화를 끊고 민준은 팔찌를 풀어 손에 쥐었다. 안쪽 이니셜이 손바닥에 찍혔다. M&Y. 28년 전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대학교 앞 작은 카페, 따뜻한 라떼 향, 수줍게 웃던 윤서의 얼굴, 그녀의 손목에 팔찌를 채워주던 그날. 영원히 함께하자, 윤서야. 응, 약속해. 하지만 그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부모의 반대 앞에서 무릎 꿇었고 유학이라는 핑계로 비겁하게 도망쳤다. 제대로 된 이별도 설명도 없이 문자 한 통으로 모든 것을 끝냈다. 윤서야, 미안해. 민준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혔다. 그는 한참을 그렇게 차 안에 앉아 있었다. 빗물은 창문을 타고 끝없이 흘러내렸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출근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온통 어제 만난 수아와 한윤서라는 이름만 맴돌았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비서에게 지시했다. 재영이를 당장 불러. 비서실장님을요? 아직 8시도 안 됐는데요. 지금 당장이라고 했어. 민준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다. 20분 후 박재영이 황급히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15년간 민준을 보좌해온 그였지만 회장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민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다. 부산 앞바다가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개인적인 조사를 부탁하고 싶네.
말씀하십시오. 한윤서라는 여성, 나이는 46, 딸이 한수아, 25, 현재 자갈치 시장 해운대 칼국수에서 일하고 있을 거야. 재영이 메모하면서도 의아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민준이 이런 사적인 조사를 의뢰한 것은 15년 만에 처음이었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드릴까요? 민준이 돌아섰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수척해 보였다. 가족관계, 과거 이력, 그리고 그가 잠시 망설였다. 28년 전쯤 누구와 교제했는지. 재영의 펜이 멈췄다. 28년 전, 너무나 구체적인 시기였다. 그는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봤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급하지 않아. 하지만 정확하게 해줘. 놓치는 게 없도록. 재영이 나간 후 민준은 의자에 깊이 기대어 눈을 감았다. 28년 전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대학교 3학년 겨울이었다. 아버지의 회사가 부도 직전이었고 집안은 파산 위기에 몰려 있었다.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윤서와의 관계를 부모는 절대 용납하지 않았다. 특히 어머니는 노골적으로 반대했다. 내가 그 여자와 계속 만난다면 너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겠다. 유학도 없고 회사 승계도 없어. 아버지의 최후 통첩이 떨어진 것은 그의 5월이었다. 그리고 민주는 선택했다. 가족을, 미래를, 안정을. 윤서에게는 제대로 된 이별 인사도 하지 못했다. 유학 간다는 짧은 문자 하나. 그게 전부였다. 윤서야, 미안해. 유학 가게 됐어. 행복하길 바래. 비겁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 뒤로 28년 동안 그는 단 하루도 윤서를 잊은 적이 없었다. 한편 칼국수집에서는 윤서가 새벽부터 육수를 끓이고 있었다. 46의 나이지만 여전히 단정한 외모를 가진 그녀는 어젯밤 수아에게서 들은 이야기 때문에 밤새 잠을 설쳤다. 엄마, 어제 이상한 손님 왔었어. 엄마 팔찌랑 똑같은 거 차고 있더라. 나사로 잠그는 것까지 똑같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서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질 뻔했다. 28년 동안 서랍 깊숙이 숨겨둔 팔찌. 단 한 번도 차지 못한, 차고 싶지도 않았던 그 팔찌. 까르띠에 러브 브레이슬릿. 민준이 선물했던. 윤서는 그날 아침 내내 손이 떨렸다. 칼질을 하다 손을 베일 뻔했고 육수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 다시 만들어야 했다. 수아는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지만 묻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윤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수아를 불렀다. 수아야, 그 손님. 어떻게 생겼어? 수아는 기억을 더듬었다. 키 크고 40대 후반쯤 회색 코트 입고 있었어. 돈 많아 보였고, 그리고 성이 강씨라고 하더라. 윤서의 칼질이 완전히 멈췄다. 강씨, 강민준. 그 이름이 28년 만에 그녀의 귀에 들렸다. 엄마, 괜찮아? 얼굴이 너무 하얘.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윤서는 괜찮지 않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28년 만에 그 이름을 다시 듣게 되다니. 그날 오후 재영은 놀라운 속도로 조사 결과를 가져왔다. 그는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회장님, 확인됐습니다. 민준의 손이 떨렸다. 서류를 잡으려던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말해봐. 한윤서 씨, 현재 46세. 딸 한수아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수아 씨는 혼외자로 등록되어 있고, 재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부칠란이 공란입니다. 민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부칠란이 공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생년월일은 1997년 3월 15일입니다. 민주는 빠르게 계산했다. 자신이 유학을 떠난 것이 1996년 6월. 만약 그때 윤서가 임신했다면 출산 시기는 정확히 1997년 3월쯤이었다. 그리고 하나 더. 재영이 또 다른 서류를 넘겼다. 한윤서 씨가 28년 전 부산대 근처 카페 봄날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995년부터 1996년 중반까지요. 카페 봄날. 민준이 매일 들렀던 그곳. 윤서를 처음 만났던 그곳. 회장님. 재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한윤서 씨를 아시는 분입니까?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재영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다. 혼자 남겨진 민주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오래된 앨범이 있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앨범. 그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대학 시절 사진들 사이에서 그녀를 찾았다. 수줍게 웃고 있는 20살의 윤서. 그리고 그녀의 손목에 채워진 팔찌. 자신이 선물한 그 팔찌. 사진 속 윤서는 행복해 보였다. 자신도 그랬다. 두 사람 다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믿었다. 함께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미안해, 윤서야. 정말 미안해.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48 남자의 눈물. 28년 동안 참아왔던 후회와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그날 밤 민주는 사무실에서 밤을 지새웠다. 창밖으로 부산의 야경이 펼쳐졌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28년 전 그날만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만약 그때 용기를 냈다면, 만약 부모의 반대를 뿌리쳤다면, 만약 윤서와 함께했다면. 하지만 세상에 만약은 없었다. 그는 선택했고 그 선택의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었다. 사흘이 지났다. 민주는 매일 아침 칼국수집 앞을 지나갔다. 차에서 내리지는 못했다.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저 창문 너머로 가게 안을 바라볼 뿐이었다. 윤서의 모습을 찾았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주방 안에 있는 모양이었다. 넷째 날 아침 민주는 드디어 결심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다. 수아가 정말 자신의 딸인지, 윤서가 그 윤서가 맞는지. 오전 10시. 점심 손님이 오기 전에 한산한 시간. 민주는 차에서 내려가게 문을 밀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카운터에 서 있던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한윤서였다. 시간이 멈췄다. 28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증발해버렸다. 민준의 눈에는 여전히 20살의 윤서가 보였다. 주름이 생기고 손이 거칠어졌지만 그 눈만큼은 똑같았다. 맑고 깊은 눈. 윤서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그녀의 손에서 접시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우직근 소리와 함께 접시가 산산조각 났다. 윤서야.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윤서의 몸이 굳었다. 28년 동안 잊으려 애썼던 목소리. 꿈에서조차 듣고 싶지 않았던 목소리. 윤서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그리운 마음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나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얼음처럼 차가웠다. 윤서야, 나 좀. 나가라고 했어요. 윤서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가게 안에 있던 손님 몇 명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민주는 당황해서 손을 내밀었다.
잠깐만, 내 얘기 좀. 엄마. 주방에서 수아가 뛰어나왔다. 그녀는 깨진 접시를 보고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어머니를 보고 그리고 낯선 남자를 번갈아 봤다.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수아야, 들어가 있어. 윤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엄마. 들어가.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수아를 주방으로 밀어 넣었다. 그리고 민준을 노려봤다. 그 눈빛에는 28년의 원망이 담겨 있었다. 28년 만에 나타나서 할 말이 그거예요? 윤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준의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다. 윤서는 비웃었다. 쓰디쓴 웃음이었다. 미안? 28년 전에 했어야죠. 문자 한 통으로 끝내놓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그게 말이 돼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부모님이. 부모님? 윤서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부모님 반대하니까 포기했다는 거죠? 결국 저보다 당신 가족이 중요했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말이 전부 사실이었으니까. 수아가,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내 딸인가요? 그 순간 윤서의 손이 날아와 민준의 뺨을 후려쳤다. 찰싹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다. 손님들이 숨을 죽였다. 민준의 뺨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 당신 딸? 윤서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한테는 딸이 없어요. 수아는 제 딸일 뿐이에요. 제가 혼자 낳고 혼자 키웠어요. 당신이 끼어들 자리는 없어요. 윤서야, 나는 몰랐어. 임신한 줄 정말 몰랐다고. 알았으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차피 떠났을 거잖아요. 당신 부모님이 반대했으니까. 가난한 여자애가 임신까지 했다고 했으면 돈 몇 푼 쥐어주고 더 빨리 떠났겠죠.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 거짓말. 윤서의 비명 같은 소리가 가게를 가득 채웠다. 당신은 그때도 비겁했고 지금도 비겁해요. 28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왜 이제 와요? 왜 우리 인생을 다시 망가뜨리려고 해요? 민주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이 전부 사실이었으니까. 그는 비겁했다. 28년 전에도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나가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다시는. 하지만 수아는 당신 없이도 잘 컸어요. 윤서의 목소리가 비명처럼 터져나왔다. 25년 동안 당신 없이 웃고 자라고 꿈꾸며 살았어요. 당신이 필요 없어요. 우리 인생에 끼어들지 마세요. 그때 주방 문이 벌컥 열리고 수아가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다.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지만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엄마가 하신 말 다 들었어요. 윤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수아야. 이분이.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 아버지예요? 엄마가 25년 동안 숨겨온 사람이 이분이에요? 민준과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아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수아의 목소리에서 절규가 터져나왔다. 25년 동안 궁금했어요. 왜 다른 애들은 아빠가 있는데 저는 없는지. 왜 가족 사진에는 항상 엄마랑 저만 있는지. 아빠가 보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민준이 한 걸음 다가섰다. 수아는 뒤로 물러났다. 오지 마세요. 수아야. 엄마 혼자 저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수아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면서 제 학비 벌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엄마가 쓰러지셨을 때 병원비가 없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요?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해요?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25년 동안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미안하다고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엄마가 겪었던 고통이 사라져요? 제가 느꼈던 외로움이 없어져요? 침묵이 가게를 채웠다. 손님들은 이미 다 나갔고 세 사람만 남아 있었다. 민주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가게 바닥에 일어나요. 윤서가 소리쳤다. 용서해줘. 제발.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비겁했어. 겁쟁이였어. 하지만 지금이라도 아버지로서, 남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어. 수아와 윤서는 무릎 꿇은 민준을 내려다봤다. 오랜 침묵이 흘렀다. 밖에서는 차들이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다. 윤서가 입을 열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떠나요. 우리 인생에서 영원히. 민주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이 서려 있었다. 그는 한 번 더 윤서를 보고 수아를 봤다. 그리고 돌아섰다. 가게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의 뒷모습이 창문 너머로 사라졌다. 수아가 작게 중얼거렸다. 엄마, 저 사람이 정말 제 아빠예요?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28년 동안 쌓아온 벽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너진 벽 아래에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었다. 민주는 차 안에서 2시간을 움직이지 못했다. 윤서의 차가운 거절, 수아의 눈물,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이 가슴을 짓눌렀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다. 휴대폰이 계속 울렸다. 회사에서 걸려오는 전화들, 중요한 결제들, 급한 미팅들. 하지만 민주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아니, 받을 수가 없었다. 결국 재영이 직접 찾아왔다. 회장님, 재영이 차 창문을 두드렸다. 민주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재영은 차 안에 민준을 보고 놀랐다. 무너져 내린 듯한 어깨, 텅 빈 눈빛.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재영아. 민준의 목소리가 잠겼다. 나,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재영은 민준의 목소리에서 처음 듣는 무기력함을 느꼈다. 15년간 함께 일하며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일단 회사로 돌아가시죠. 여기 계시면 한윤서와 한수아에 대해 더 알아봐줘. 민준이 재영의 말을 끊었다. 이번에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재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물러났다. 이틀 후 재영이 가져온 보고서는 민준의 가슴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그는 보고서를 읽으며 책상 모서리를 잡았다. 손이 떨렸다. 한윤서 씨는 수아 씨를 낳고 3개월 만에 칼국수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살던 월세방은 3평, 화장실은 공동 사용이었고 창문도 제대로 없는 반지하였습니다. 수아 씨가 5살 때까지 한윤서 씨는 낮에는 칼국수집,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4시간 이하로 추정됩니다. 수아 씨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한윤서 씨가 급성 맹장염으로 쓰러진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비가 없어서 3일을 참았다가 결국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당시 병원비는 이웃들의 도움으로 겨우 해결했다고 합니다. 민주는 숨이 막혔다. 수아 씨 중학교 시절 한윤서 씨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배달 일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석 달 동안 일을 못했습니다. 이 시기에 수아 씨가 학교를 마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14살 나이에 민주는 보고서를 집어던졌다. 서류들이 사무실 바닥에 흩어졌다. 젠장, 젠장.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려쳤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느껴지지 않았다. 회장님, 재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내가 뭘 한 거야? 민준의 목소리가 비명처럼 터져 나왔다. 그 여자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굶고 다치고 쓰러지는 동안 나는 뭘 했어? 유학하고 MBA 있다고 회사 물려받고. 그가 유학하던 시절 윤서는 3평 반지하 방에서 갓난아기를 키우고 있었다. 그가 뉴욕에서 파티를 즐기던 때 윤서는 편의점 야간 알바로 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그가 회사를 물려받아 회장이 되던 해 윤서는 배달 사고로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재영아.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내가 어떻게 용서를 빌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재영은 한참을 고민하다 입을 열었다. 회장님, 진심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진심을?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끈기가. 한번 거절당했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부산 앞바다가 석양에 물들고 있었다. 그날 밤 민주는 결심했다. 윤서가 거부하더라도 수아가 밀어내더라도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28년 전에는 비겁하게 도망쳤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다음 날부터 민준의 삶이 변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칼국수집으로 향했다. 가게는 아직 문을 열지 않았지만 그는 골목을 청소했다. 빗자루를 들고 쓰레기를 줍고 가게 앞 화분에 물을 주었다. 윤서가 가게 문을 열었을 때 민주는 이미 청소를 끝낸 뒤였다. 그는 윤서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쾅 닫았다.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나타났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청소를 하고 물을 주고 쓰레기를 치웠다. 일주일이 지났다. 2주일이 지났다. 한 달이 지났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사람 매일 아침 나타나던데. 뭔 사연이래? 글쎄. 근데 정성이 대단하더라. 민주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윤서나 수아에게 말을 걸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일할 뿐이었다. 청소가 끝나면 조용히 자리를 떴다. 어느 날 수아가 창문 너머로 민준을 지켜봤다. 비가 내리는 날이었다. 민준은 우산도 없이 골목을 쓸고 있었다. 옷이 흠뻑 젖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엄마, 저 사람 언제까지 저럴 거예요? 수아가 물었다.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한 달 반이 지났다. 민주는 여전히 매일 아침 가게 앞을 청소했다. 이제는 동네의 풍경이 되어 있었다. 아침 일찍 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보며 인사를 건넸다. 민준도 고개 숙여 답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었다. 민주는 새벽 5시 반에 도착해 골목을 쓸기 시작했다.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다. 오전 10시쯤 민주는 청소를 마치고 막 떠나려던 참이었다. 그때였다. 불이야.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민준이 고개를 돌리자 칼국수집 주방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가게로 뛰어갔다. 윤서야.
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 안은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가스레인지에서 시작된 불이 커튼으로 옮겨 붙었고 순식간에 천장으로 번지고 있었다. 연기가 자욱했다. 숨을 쉴 수 없었다. 엄마, 수아의 비명이 들렸다. 민주는 연기를 헤치며 주방으로 향했다. 윤서가 소화기를 들고 필사적으로 불과 싸우고 있었다. 하지만 소화기는 이미 다 써버렸고 불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열기가 피부를 태울 것 같았다. 윤서야, 나와. 민준이 소리쳤다. 윤서는 고개를 돌렸다. 연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안 돼. 가게가 타면. 그딴 거 나중에 생각해. 지금 나와. 민주는 망설이지 않고 주방으로 뛰어들었다. 연기가 폐를 찔렀다. 시야가 완전히 흐려졌다. 하지만 그는 앞으로 나아갔다. 손을 뻗어 윤서를 찾았다. 나요. 제 가게예요. 제가 평생 일한. 이 바보야. 민준이 소리치며 윤서를 껴안았다. 가게는 다시 만들 수 있어. 당신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 순간 천장에서 불타는 나무 기둥이 떨어졌다. 정확히 두 사람이 서 있는 곳을 향해. 위험해. 밖에서 수아의 비명이 들렸다. 민주는 반사적으로 윤서를 끌어안고 몸을 돌렸다. 불타는 기둥이 그의 등을 내리쳤다. 타는 듯한 고통이 등을 타고 번졌다. 비명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그는 참았다. 윤서를 놓을 수 없었다. 신음이 새어나왔다. 민준아. 윤서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28년 만에 소방차 사이렌이 들렸다. 민주는 마지막 힘을 다해 윤서를 안고 가게 밖으로 빠져나왔다. 밖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다. 수아가 울면서 달려왔다. 엄마, 괜찮아요? 괜찮아. 수아야.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주는 윤서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대로 쓰러졌다. 의식이 희미해졌다. 하지만 윤서의 목소리만은 또렷하게 들렸다. 민준 씨, 정신 차려요. 제발. 윤서가 그를 흔들었다. 그녀의 손이 민준의 등을 스쳤을 때 손에 피가 묻었다. 화상을 입은 것이었다. 119. 119 불러요. 빨리. 윤서의 울부짖음이 골목에 울려 퍼졌다. 구급차가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이 민준을 들것에 실었다. 윤서와 수아도 함께 구급차에 올랐다. 윤서는 민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녀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 민준 씨, 정신 차려요. 제발, 제발 정신 차려요. 민준의 눈이 희미하게 떴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윤서를 향했다. 윤서야, 괜찮아? 내 걱정은 하지 마요. 당신이나 정신 차려요. 미안해. 가게는 상관없어.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당신이 다치면 어떡해요. 바보 같은 사람. 민주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보다 더 큰 무언가가 가슴을 채웠다. 28년 만에 내 이름 불러주네. 정신 차려요. 민준아. 하지만 민준의 눈이 감겼다. 구급대원이 급히 산소 마스크를 씌웠다. 윤서는 민준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놓지 마요. 제발, 놓지 마요. 구급차가 병원으로 향했다. 사이렌 소리가 부산의 하늘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병원 응급실 밖. 윤서와 수아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연기를 마셔 기침을 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오직 민준의 상태만이 걱정됐다. 엄마, 괜찮을까요?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다. 기도하는 모습이었다. 제발, 제발 괜찮아야 해. 이제 와서 죽으면 안 돼. 할 말이 아직 너무 많아. 윤서는 깨달았다. 자신이 아직도 민준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28년 동안 미워하고 원망하고 잊으려 했지만 결국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2시간이 지났다. 영원처럼 긴 시간이었다. 드디어 의사가 수술실 문을 열고 나왔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윤서가 벌떡 일어섰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지만 수아가 붙잡았다. 이도 화상입니다. 등 부위가 상당히 넓게 화상을 입었고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회복까지는 1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다고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윤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안도의 눈물이었다. 28년 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하느님 감사합니다. 수아가 어머니를 안았다. 수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윤서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다. 그녀의 눈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다. 만나야지. 제대로 이야기해야지. 1시간 후 민준이 병실로 옮겨졌다. 윤서는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민준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등에는 두툼한 붕대가 감겨 있었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윤서는 의자를 끌어 침대 옆에 앉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민준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살아있었다. 바보. 그녀가 중얼거렸다. 왜 뛰어든 거예요? 다칠 수도 있는데, 죽을 수도 있었는데. 민준의 눈이 천천히 떴다. 초점이 맞춰지는데 시간이 걸렸다. 그는 윤서를 봤다. 윤서야. 정신 차렸어요? 응. 너는 괜찮아? 저는 괜찮아요. 당신 덕분에. 민준은 희미하게 웃었다. 윤서는 그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왜 그랬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위험한 걸 알면서 들어온 거예요?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당신이 안에 있었으니까. 민준의 대답은 간단했다. 28년 전에는 비겁하게 도망쳤어. 하지만 이번에는 지키고 싶었어. 당신을 꼭.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민준의 손등에 떨어진 눈물이 따뜻했다. 미안해, 윤서야. 정말 미안해. 28년 전에도 그 이후에도 모든 게 다 미안해. 이제 그만해요. 윤서가 눈물을 닦았다. 사과는 이제 그만 들어도 돼요. 응? 용서할게요. 민준의 눈이 커졌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정말 28년 동안 미워했어요. 원망했고 저주했어요. 윤서가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걸 보면서 알았어요. 당신도 아팠다는 걸, 후회하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녀가 잠시 멈췄다. 저도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걸.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48 남자의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윤서야. 하지만 윤서가 말을 이었다. 쉽지 않을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게 28년이라는 시간을 메우는 게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천천히 할게.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평생 걸려도 괜찮아. 나는 이제 도망가지 않을 거야.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문이 열리고 수아가 들어왔다. 그녀는 어머니와 민준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봤다. 들어와도 돼요? 그럼 들어와.
윤서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침대 반대편에 섰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민준이 수아를 보며 답했다. 수아는 한참 민준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고마워요. 엄마를 구해주셔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그리고 수아가 잠시 망설였다. 미안해요. 저번에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요. 아니야. 내가 화낼 권리가 있어. 25년 동안 없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당신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후회하고 있다는 건 알겠어요. 민주는 수아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고마워, 수아야.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있었다. 밖에서는 병원 특유의 소음이 들렸다. 하지만 병실 안은 이상하게 평화로웠다. 윤서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민준아. 응? 우리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자. 가족으로.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또 흘렀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다. 민준은 2주 동안 입원했다. 처음 며칠은 통증 때문에 움직이기도 힘들었다. 하지만 윤서와 수아가 매일 병문안을 왔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윤서는 매일 직접 만든 음식을 보온병에 담아왔다. 병원 음식은 맛이 없다며 집에서 정성껏 끓인 죽과 국을 가져왔다. 오늘은 호박죽이에요. 좋아하셨잖아요. 윤서가 보온병 뚜껑을 열며 말했다. 민주는 놀라서 그녀를 봤다. 내가 호박죽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아? 28년 전에 말했잖아요. 잊었어요? 윤서가 웃으며 죽을 떠서 입에 넣어줬다. 민주는 그 순간이 꿈만 같았다. 28년 만에 다시 윤서의 음식을 먹는 것. 그것도 그녀가 직접 떠먹여주는 것. 맛있어. 정말 맛있어. 과장하지 마요. 그냥 호박죽인데. 아니야.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두 사람은 웃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웃음이었다. 수아는 병원에 올 때마다 책을 가져왔다. 민준이 심심할까봐. 처음에는 베스트셀러 소설이었고 나중에는 경영 서적도 가져왔다. 이건 제가 읽다가 재미있어서요. 한번 읽어보세요. 고마워, 수아야. 그리고 수아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건 제가 만든 건데요. 받아주실래요? 상자를 열자 손으로 짠 팔찌가 들어 있었다. 서툰 솜씨였지만 정성이 느껴졌다. 내가 차도 돼? 물론이죠. 아빠니까. 수아가 처음으로 민준을 아빠라고 불렀다.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는 팔찌를 손목에 찼다. 조금 작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다. 퇴원하는 날 민주는 윤서와 수아에게 제안했다. 가게. 다시 지을게. 더 좋게.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윤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 힘으로 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불 속에서 구해준 건 정말 감사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가게는 제 인생이에요. 제가 28년 동안 일궈온 것이에요. 제 힘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민주는 윤서의 눈을 봤다. 그 눈에는 강인함이 있었다. 28년 동안 혼자 살아온 여자의 눈이었다. 알겠어.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말해. 고마워요. 다음 몇 달 동안 민주는 약속을 지켰다. 윤서가 원하는 만큼만 도왔다. 가게 수리는 윤서가 주도했고 민주는 옆에서 조력자 역할만 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다. 처음에는 여전히 어색했다. 28년의 공백이 쉽게 메워지지 않았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가까워졌다.
28년 동안 뭐하고 살았어요? 윤서가 어느 날 물었다. 일만 했어. 미친 듯이 일했어. 회사 키우는 데만 집중했지. 결혼은요? 안 했어. 민준이 윤서를 바라보며 말했다. 할 수가 없었어. 너를 잊을 수가 없어서.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뭔가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너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도 안 했어요. 수아 키우기도 바빴고, 그리고 윤서가 잠시 멈췄다. 당신을 아직 사랑하고 있었으니까. 민준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윤서야. 하지만 그 사랑이 행복한 건 아니었어요. 윤서가 씁쓸하게 웃었다. 원망과 그리움이 섞인 사랑. 미움과 그리움이 공존하는 사랑. 그런 거였죠. 너무 아팠어요. 이제는 다를 수 있을까? 윤서는 민준을 바라봤다. 48세의 남자. 주름이 생기고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지만 여전히 28년 전 그 청년의 모습이 보였다. 노력해봐요. 우리. 석 달 후 칼국수집이 다시 문을 열었다. 윤서는 보험금과 자신의 저축으로 가게를 수리했다. 민준도 조금 도왔지만 대부분은 윤서의 힘이었다. 개업날 민준은 첫 손님으로 찾아왔다. 이번에는 꽃다발을 들고 칼국수 하나 주세요. 네, 손님. 윤서가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수아가 웃으며 주문을 받았다. 친한 손님이세요? 응. 아주 오래된. 28년 된. 세 사람은 함께 웃었다. 가족이 함께하는 첫 식사였다. 어색하지만 따뜻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행복했다. 1년이 지났다. 민주는 이제 가족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서너 번은 가게에 들렀다. 주말에는 세 사람이 함께 바다에 가거나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했다. 아빠, 저 다음 달에 졸업해요. 수아가 말했다. 이제 그녀는 자연스럽게 민준을 아빠라고 불렀다. 벌써? 시간 정말 빠르다. 그러게요.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윤서는 두 사람을 보며 흐뭇했다. 처음에는 불가능할 것 같았던 관계가 이제는 자연스러워 보였다. 그날 저녁 민주는 윤서에게 제안했다. 윤서야, 잠깐 나와줄래? 왜? 그냥 할 말이 있어. 두 사람은 가게 밖으로 나왔다. 부산 앞바다가 저녁 노을에 물들고 있었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민주는 자신의 코트를 벗어 윤서의 어깨에 걸쳐줬다. 뭔데요? 민주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윤서의 눈이 커졌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윤서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까르띠에 러브 브레이슬릿이 들어 있었다. 28년 전 민준이 선물했던 것과 똑같은 디자인이었다. 이건 28년 전에 준 팔찌, 아직 가지고 있지?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가지고 있어. 민준이 자신의 손목을 보였다. 여전히 그 팔찌를 차고 있었다. 28년 동안 한 번도 벗지 않았던. 이제 다시 시작하자. 제대로. 처음부터. 민준이 무릎을 꿇었다. 윤서의 눈이 커졌다. 결혼해줘, 윤서야. 뭐라고요? 28년 늦었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라도 공식적으로 가족이 되고 싶어. 너와 수아와. 진짜 가족으로.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일어나요. 무릎 아파요. 나이도 있으시면서. 대답 먼저. 민준이 고집을 부렸다. 윤서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바보 같은 사람. 네. 결혼해요. 민주는 일어나서 윤서를 끌어안았다. 28년 만의 포옹이었다.
두 사람 다 울고 있었다. 사랑해, 윤서야. 28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나도요. 항상 사랑했어요. 미워하면서도, 원망하면서도, 그들은 입맞춤을 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연결되어 있었다. 가게 안에서 수아가 창문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미소를 지었다. 3개월 후 작은 결혼식이 열렸다. 바닷가의 작은 예식장이었다. 손님은 많지 않았다. 가게 단골들과 민준의 지인 몇 명,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 수아. 윤서가 수아의 손을 잡고 걸어 들어왔다. 아버지가 없었으니 딸이 어머니를 에스코트했다. 46의 신부와 26의 딸. 두 사람 모두 아름다웠다. 민주는 윤서를 보는 순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주름이 생기고 손이 거칠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가장 아름다운 여자였다. 28년 걸렸네요. 윤서가 작게 말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기다려줘서. 이제 그만해요. 미안하다는 말은. 두 사람은 서로에게 서약했다. 주례없이 자신들의 말로. 나 강민주는 한윤서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28년 전에 지키지 못한 약속을 이제 지키겠습니다. 평생 당신을 사랑하고 지키고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다시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나 한윤서는 강민준을 남편으로 맞이합니다. 오랜 시간 원망했지만 이제는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남은 인생을 함께하겠습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그들은 서로의 손목에 팔찌를 채웠다. 28년 전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번에는 진짜였다. 수아가 단상으로 올라왔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저는 25년 동안 아빠 없이 자랐어요. 외로웠고 때로는 원망스러웠어요. 다른 애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왜 저만 없는지. 하지만 이제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빠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얼마나 특별한지. 완벽하지 않지만 사랑으로 이어져 있다는 걸. 수아는 두 사람을 끌어안았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우리 가족 되어줘서 고마워요. 민준과 윤서는 수아를 꼭 안았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따뜻한 박수 소리가 예식장을 가득 채웠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새 집으로 이사했다.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였다. 크지는 않았지만 세 사람이 살기에는 충분했다. 거실에 앉아 민주는 윤서의 손목에 있는 팔찌를 만졌다. 28년 전 약속, 기억해? 응. 영원히 함께하자고. 늦었지만 지킬게. 이번에는 꼭. 이미 지키고 있잖아. 윤서가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입맞춤을 했다. 창밖으로는 부산 바다가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소리였다. 28년이라는 긴 시간. 헤어짐과 원망, 그리움과 고통. 하지만 결국 사랑은 그들을 다시 만나게 했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다.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었고 어색한 순간들도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였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팔찌는 두 사람의 손목에서 조용히 빛났다. 28년 전의 약속. 그리고 새로운 시작. 이번에는 진짜로 영원히.